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180화 임고행적입니다. 수풀림 언덕고 다행행 곧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임고는 이 산야를 말하며 이 적은 나아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를 번역하면은 산야로 이 기꺼이 나아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는 앞선 사자 태옥 근치를 당하기 전에 기쁜 마음으로 낙향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노자가 도덕경에서 읊은 문장 이 적가 행취 인고 지하, 바로 인고 아래로 기뻐하며 나아감이 가능하다 에서 나온 문구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노자의 사상을 계승한 도가의 대표적인 인물인 장자 역시 비슷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장자 외편 지북류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성인 처물 불상물, 성일은 만물과 함께 하지만 만물을 해하지 않고, 불상물자 물력 불능상야, 만물을 해하지 않는 자 만물 역시 해를 입힐 수 없나니, 유무소상자 위능 여인 상장 영, 오직 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능히 사람과 더불어 함께 지낼 줄 알고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산림여 고향여, 산의 숲이여 언덕배기 흙이여, 사헌헌 연이 낙여, 나를 매우 기뻐하고 더불어 즐겁게 하는도다. 낭미필야 애우계지, 즐거움이 다하지 않았는데 슬픔이 또 이어지는데, 애락질에 오불렁어 기거불능지, 슬픔과 기쁨이 오물 내가 능히 막지 못하고 그 떠남도 능히 멈추지 못하나니, 비부세인 주기 물력여의, 슬프도다 세상 사람들은 단지 만물이 오가는 거칠 따름인지라. 이 장자의 문장은 인간 세상 만물을 해할 필요 없이 만물에 융화하여 오가는 희노애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녀는 길손이 머무는 곳을 말하니 여관을 뜻합니다. 이 고향의 이 고는 언덕 혹은 늪지를 말하니, 고향이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 대지를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풀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나무목과 나무목의 이 병렬로 된 자형이 되겠습니다. 나무목은 나무의 뿌리, 줄기, 가지를 그린 상형문자라 지난해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나무, 목재, 늘 등을 뜻합니다. 수풀림은 나무가 많음을 나타낸 회의문자가 되겠습니다. 나무목을 병렬로 그려서 나무가 많은 숲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풀림은 많다는 의미로 수풀, 숲, 집단, 군항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빽빽할 삶은 나무가 더욱더 많아서 너무 빽빽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성한 숲을 뜻하며 빛을 가릴 정도로 빽빽하다 하여 이 무서운 느낌이 있는 자형이 빽빽할 삶이 되겠습니다. 삶은 그 의미가 무성한 모양, 음산한 모양, 빽빽하다, 삼음하다, 오싹하다, 드리우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언덕고입니다. 이 자는 흰백과 나아갈 토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흰백의 각골자는 수학은 이삭의 하얀 알곡을 그린 자형입니다. 흰백자는 이 소전에서 따듬어진 그 형태가 이 흰 초와 이 심지를 닮았다 해서 이 촛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 또한 밝다, 빛나다는 뜻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흰백자의 의미는 희다, 깨끗하다, 분명하다, 밝다, 이 빛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흰백자가 잘 드러난 자로는 이 풍성한 이삭을 보며 기뻐한다는 이 좋아할 요자가 있습니다. 좋아할 요의 각골자는 이삭만 그려진 형태이지만 건문에서부터는 이 중앙에 흰 알곡을 뜻하는 이 흰백자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풍년이 들어 이 흰 살밥을 즐기게 되어 기쁘다는 의미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흰백자는 이 살밥이라는 그런 속뜻도 있습니다. 나아갈 토는 이 큰대자와 열십자의 합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 큰대자와 이 아래는 열십자가 아닌 흑도자의 합입니다. 소전에서 이 열십자 형태로 보이는 것들이 의외로 흑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근본본 같은 경우 각골자는 이 땅 위에 나무가 올라서 있는 형태입니다. 각골자에서 이 수평선은 땅을 의미합니다. 이후 이 땅은 나무목의 이 열십자 형태로 변환이 됩니다. 이 흑토자 역시 이 땅 위에 흙덩어리가 있는 형태이며 흙덩어리는 점차 이렇게 열십자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흙 위에 나무가 서 있는 형상이 이 근본본이라면은 이 나아갈 토는 이 흙 위에 이 큰 대자의 어른이 서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갈 토 역시 근본본이란 뜻을 갖고 있어서 이 근본본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나무라는 것은 이 움직이진 않지만은 이 사람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그 의미가 나아가다, 왔다 갔다 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아갈 토의 오늘날의 의미는 나아가다, 빨리 나가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언덕고는 이 밝다는 의미의 이 흰백자와 나아가다는 이 토자의 합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밝은 곳으로 나아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숲에서 나무가 하늘을 가리지 않은 밝은 곳이란 이 언덕 또는 못, 섭지 등 나무가 자라지 않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의 의미는 언덕배기에서 높다는 뜻이 또 나왔고요. 그리고 넙에서 느리다는 뜻이 또 나왔고요. 그리고 논 등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 언덕에 사람이 올라섰으니 이 누군가를 부르는 것으로 해석해서 이 자는 부를 호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다음 자는 다행행입니다. 이 자는 이 위에 흑토자와 이 아래 찌를임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흑토자는 이 땅에 흙덩어리를 그린 상형 문자에서 출발한 자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찌를임은 이 날카로운 송곳을 그린 자형으로서 이 묘울신에서 기원한 자가 되겠습니다. 묘울신의 각골 자형은 날카로운 가시를 그린 자형이라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나중에 자형은 이 찌르는 칼 형태로 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묘울신은 그 의미가 괴롭다, 맵다, 독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묘울신에서 이
손잡이의 이 아랫부분만을 취한 것이 이 찌를 임이 되겠습니다. 찌를 임도 그 의미가 찌르다, 정도가 심하다로서 이 매울신과 그 의미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행행은 사실 이 찌를 임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자행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밀대로 이 밀가루 반죽을 미는 것을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각골자는 이 기다란 밀가루 반죽이 있고 양단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각골에서 화살표는 그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중앙에 이렇게 가로지른 것이 밀대가 되겠습니다. 화살표가 그려진 자형의 이 반쪽이 보면 이 묘월신의 이 가시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건문 이후 자형은 이 묘월신과 비슷하게 변형이 되어 갑니다. 소전에서는 이 큰 대자와 이 찌를임의 합자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대자로 변화된 것은 자형의 의미에 이 기다란 임금의 행렬, 임금의 큰 은혜라는 그런 의미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대자와 이 찌를임의 조합으로 된 이 다행 행자는 이자죠. 이자는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으나 거의 쓰이질 않고 오늘날에는 이 큰 대자가 아닌 이 흑도자와 이 찌를림의 합자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골 시대와 같은 석기 시대엔 면에 이런 면 요리가 있었다니까 상당히 놀랍기도 합니다. 인류 최초의 면 요리는 약 1만 년 전 아프리카 북부와 시리아 등지의 곡창지대를 배경으로 성장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회과학원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 서쪽 칭하이성 신석기 유적에서 국서의 흔적을 발견한 적도 있다고 하며 상나라가 있던 황하 문명에서 4천년 전 가장 오래된 국수가 발견되어 주목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재료는 이 밀은 아니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밀이 중국에 유입된 시기는 그보다 한참 지난 한나라 때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밀의 가루를 면이라 불렀으며 이 면으로 만든 음식을 이렇게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젓가락도 이 면 요리를 먹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신석기 시대의 면 요리는 매우 고급진 음식으로 족장에게 대접하거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이게 나왔던 음식으로 추정됩니다. 면은 장수를 기원하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음식이라는 개념이 중국에는 있습니다. 국수가 이런 장수를 기원하게 된 건 한무제 생일에 국수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장수를 상징했던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무제 이야기를 잠시 해보자면은 한무제의 생일상에 국수가 나와서 이 한무제가 무척 언짢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하로 있던 동방삭이 요선시대 팽조 얼굴이 길어서 800살을 살았는데 오늘 국숟가락은 그보다 훨씬 더 기니 황제의 장수를 기원하는 음식이 틀림없습니다 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황제도 엄청 좋아했죠. 얼굴이 길면 오래 산다는 사자가 이 면장, 수장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얼굴 면과 이 국수 면은 이 중국 발음도 니엔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행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에서 다행, 행복, 운, 요행, 은총이란 그런 뜻이 있으며 이 면을 길게 누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오래 살다 또는 기다란 임금님의 행렬, 나들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 행과 관련 깊은 자료는 이 잡을집이 있습니다. 각골자를 보면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이 두 손으로 이 밀대를 잡고 반죽을 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잡을집의 오늘날 의미는 이 집다, 가지다, 맡아 다스리다,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곧적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향기로울 이 급과 이 병부절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자는 이 발음이 음이 여러 가지입니다. 급, 핍, 벽, 향 등의 다양한 음을 갖고 있는 자가 이 향기로울 급이 되겠습니다. 향기로울 급의 각골자를 보면은 이 껍질이 벗겨진 이 나랄에서 나왔습니다. 각골 자형을 보면은 이 알곡을 뜻하는 이 흰백자 아래에 벗겨진 껍질이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 껍질을 벗기니 안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컸기 때문에 이 곡물의 냄새나 밥 냄새가 향기롭다는 뜻이 나온 것 같습니다. 소전 자형에서는 이 껍질을 벗기는 도구를 뜻하는 이 손칼인 이 비수비가 흰백자 안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자는 흰 살밥이란 그런 속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자의 의미는 향기롭다 또는 나랄을 뜻하며 이 음은 급, 핍, 벽, 향으로 다양합니다. 병부절은 각골자는 이 무릎을 꿇은 사람을 그린 것으로 이 무릎을 꿇은 이 관절을 강조한 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 마디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근데 이 건문에서 이 변형된 이 자형이 무릎을 꿇은 사람의 이 줄을 매단 이 병부의 이 반쪽을 닮았다 해서 병부절로 나중에는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과거 중국에서는 이 지방 반란을 억제하고자 지방 관할 수령이라도 병사를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왕의 명이 담긴 이 병부 반쪽 그리고 지방 관할 수령의 병부 반쪽이 이렇게 합치해야 병사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저희 나라에도 건너왔고요. 이 병부는 조선시대 때 사용된 병부가 되겠습니다. 앞면에는 발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병사를 일으키다가 되겠죠. 뒷면에는 발병하는 지역 관할 명이 적혀 있습니다. 병부절의 이 오늘날의 의미는 병부, 나무패, 심패 등이 되겠습니다. 마디를 뜻하던 이 병부가 이 병부절로 사용하게 되면서 원래 이 의미는 마디였는데 마디란 의미의 자형을 건문에서부터 새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바로 대나무 마디를 표현한 이 마디절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식물의 마디뿐만 아니라 동물의 관절도 의미합니다. 95화 절이염태에서 이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곧적의 각골자는 이 흰 박공기를 앞에 두고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입니다. 자에게서 사람이 이 숟가락을 들고 있지 않아서 식사하고 있는 자세가 아니라 막 식사를 이제 하려는 자세로 보이기도 하며, 또는 흰밥으로 이 죽은 조상제사를 올리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의 의미는 곧 뭔가 하다는 의미도 있고, 이 죽은 조상께 제사를 지내다, 조상을 가까이 모시다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자의 의미는 곧, 이제, 만약, 가깝다, 가까이 하다, 나아가다, 끝나다, 죽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인고행적, 즉 앞서 말한 이 태역 근치를 피하고자 한다면은 이 인고로 산야로 기꺼이 나아간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는 제자백가 중에서
이 도가의 대표적인 인물이며 노자 사상을 계승한 이 인물이 되겠습니다. 장자의 본명은 주가 되고요. 자는 자휴입니다. 전국시대 송나라 이 몽족 출신으로 명자와 동시대에 살았으며 평생 말단 관직으로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장자는 도라 말할 수 있는 건 도가 아니다 라고 말한 노자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노자가 공을 이루면 뒤로 물러서야 치욕을 겪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장자는 아예 정치를 쳐다보지도 않은 이 자연 속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장자의 사상은 상대주의 또는 관점주의라 할 수 있는데 사물에 대한 해석은 각자 시각에 따라 달리하므로 보편적, 객관적 기준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이 명나라 화가가 그린 이 호접지몽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장자가 나비가 되어서 홀홀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는데 잠을 깨고 나니 내가 꿈에서 나비가 된 건지 아니면 지금 나비의 꿈속에 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했습니다. 장자는 이처럼 모든 현실에 의문을 품고 유학자들이 말하는 도덕적 가르침 따위는 이렇게 하잘 것 없으니 노자의 사상을 이어받아 자연 속 무효의 삶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